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아메리츠에셋의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메리츠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최라고 합니다. 공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인포메이션 정보 제공과 교육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킥오프 행사 때문에 주간 경제 동향을 쉬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들 좀 리뷰하고 쉐어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난팜 페이롤 넘버가 나왔죠. 매달 첫 주 금요일 날 난팜 페이롤 넘버가 나오는데 미국의 고용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죠. 그래서 난팜 페이롤 넘버가 51만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걸로 나왔습니다. 1월 달에. 사실 예상치는 18만 5천 개였는데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넘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넘버를 산출하는 방식을 좀 변경을 해서 넘버가 좀 오프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프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사실 계산 방식의 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예상치를 웃도는 넘버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결국은 여전히 고용시장이 스트롱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넘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넘버도 사실은 그 프린트 됐던 22만 3천 개에서 사실 26만 개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됐고요. 리바이즈가 됐고. 그래서 늘 계속 우리가 해온 바이긴 하지만 경기의 여러 부분 중에서 지금 고용시장은 여전히 스트롱한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어닝플로이먼도 3.4%로 떨어졌습니다. 1969년 이래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사실 연준이 계속 레이트 디시전, 레이트 팔러시와 관련해서 고용시장이 핫한 것을 많은 이유로 들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얘기를 했는데, 에버리지 아워리 어닝이 좀 내려가기를 연준 쪽에서는 계속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금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오히려 올라가야 인플레이션이 더 미닝풀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 데이터는 오히려 좋은 데이터긴 하지만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연준의 그 허키시한 팔러시 스탠스에 대한 그 우려와 관련해서는 또 조금 걱정스러운 데이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연준이 더 허키시하게 금리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어쨌든 일단은 근데 에버리지 아워리 어닝은 예상치와 비슷하게 먼스 오버 먼스 전달 동기 대비 0.3% 정도 올라간 걸로 나왔습니다. 12월 중 올라갔던 0.4%에 비해서는 떨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부분은 연준이 기대하는 바와 부합하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포지티브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뭐 난팜 페럴 넘버 금요일 날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그 주중에 주요 중앙은행들의 레이트 디시전 미팅이 계속 있었죠. 연준 FOMC 미팅부터 해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 미팅이 있었고 ECB 미팅이 있었어요. 유러피안 중앙은행의 미팅이 있었죠. 그래서 다 사실은 예상치대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연준은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렸고 영국 중앙은행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유럽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입장을 보면 일단은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셔너리라는 표현을 뭐 엄청 많이 썼어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 뭐 이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됐다라고 컨펌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입장에 비해서는 좀 레스 허키시한 덜 공격적인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은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연준의 레이트 디시전과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을. 그리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프레셔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타이트닝을 계속 해야 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워딩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 입장을 뉴트럴한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ECB 같은 경우는
연준이나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 비해서는 좀 더 허키시한 스탠스이긴 한데 기존의 입장에 비해서는 좀 덜 허키시한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3월 중에 50 베이스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에 대해서 커밋을 한 상태고 기본적인 입장은 아무래도 ECB가 금리 인상이 다른 데보다는 좀 더디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커버할 그라운드가 많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세 중앙은행 중에서는 가장 허키시한 스탠스이긴 한데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덜 허키시한 그런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지금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뭐 인플레이션 넘버나 이제 경기의 다른 지표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나 그 폭을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면서 아마 금리 정책을 펼쳐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과 함께 실제로 이제 경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시장의 반응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에는 RBA 미팅이 있어요. 호주 중앙은행이죠. 화요일 날 있는데 여기 시간으로 아마 오늘 저녁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그 전까지는 한 1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호주 같은 경우 지금 Q4하고 디셈버 인플레이션 관련 넘버들이 오히려 상당히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Q4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7.5% 예상했었는데 7.8%로 나왔고 3분기 넘버였던 7.3%에 비해서도 올라갔죠. 7.8%로. 그래서 다른 지금 나라들의 인플레이션 넘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과 반대로 RBA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서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금 시장은 한 25 베이스 포인트 15이 아니고 25 베이스 포인트는 인상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겠죠. 디셈버 넘버도 예상했던 7.6%에 비해서 훨씬 높은 8.4%가 나온 바 있고 11월에 7.3%에 비하면 또 훨씬 높은 수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4분기 12월 인플레이션 넘버가 너무 스트롱하게 나와서 이번 주 RBA 미팅 레이트 디시전에 아마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1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예상했었는데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예상되는 것으로 지금 마켓은 컨센서스는 이제 그저 그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레이트 디시전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들은 사실은 스테이먼에서 많이 보통 우리가 보죠. 그래서 그 행간을 시장이 읽으려고 하는데 스테이먼 자체는 금요일 날까지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화요일 날 레디스 미팅하고 이번 주말쯤 돼서 그 스테이먼을 통해서 호주 중앙은행이 어떻게 경기 현황을 읽고 있는지를 시장이 아마 주목해서 볼 것 같고, 특별히 호주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지로 코비 팔러시 포기와 함께 이제 경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재개화된 것이 호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호주 중앙은행이 나름대로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참 아시겠지만은 지금 어닝 시즌이 진행 중이죠. 지난주에 이제 빅테크 컴퍼니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메라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주식 바이백도 발표하고 이러면서 메라 스탁이 상당히 크게 반등을 했죠. 물론 그동안 뭐 워낙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아마존이나 알파벳, 애플 같은 다른 빅테크 컴퍼니들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존도 지금 성장 전망이 지금 악화되고 있고 환경이 그 프로핏 부분도 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알파벳은 애드버타이징이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레버뉴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기업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지출을 줄이면서 세일즈 매출 증가가 이제 가장 슬로우했던 이제 그런 분기였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애플도 지난 3년 동안 처음으로 세일즈가 떨어진 것으로 나왔고 2016년 이후로는 익스펙테이션을 처음으로 미스한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빅테크 컴퍼니들 그리고 하이테크 섹터 전반의 그 어닝 상황이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넘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아마 시장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소화를 하고 리스판드를 할지 이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뭐
보통 연초 첫 번째 주에는, 월초 첫 번째 주는 이제 슬로우한데, 지난주에 워낙 많은 데이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전반적으로 슬로우하다고 볼 수 있고, 뭐 캐나다 PMI 넘버가 있고, 차이나 CPI 넘버, 미국, 영국의 뭐 Q4 GDP 넘버 이 정도 있는데, 중요하게는 이제 파월 의장이 내일 스피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피치가 지난주 연준의 금리 결정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클래리피케이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시장이 당연히 연준 의장의 스피치 내용을 내일 주목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동향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